자, 실전모의고사 24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감기에 참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뭔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2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휘인데 so that은 많이 봤던 거야 아니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전에서 얘를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고. 일단 개념부터 얘는 품사가 부사지. 뜻은 뭐야? 너무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나 부사여서 뭐뭐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게 그냥.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주어가 동사하다. 그치? 맞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친구들. 어쨌든 간 문장 내에서 so를 딱 보는 순간, so를 보는 순간 아! 얘가 있으니까 뒤에 대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빵 들어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동사 근처에 so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보는 순간 아! 뒤에 대시 나오겠다. 그래서 이 대시를 다른 거와 헷갈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so와 걸리는 so that 구문이구나 라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니까. 알겠어? 이제 문장 보겠지만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물결에서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all 주어 do is인데 잠깐 보세요. 보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문장 처음에 뭐로 시작해? all로 시작해. 그런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바로 do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쓰다가 do 이렇게 나와. 예를 들자면 주어 want to do 이런 식으로 주어 can do. 그런 다음에 is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주어부터 do까지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ll을 꾸며주는 수식어고요.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야. 알겠어? 그러니까 all이 알짜 주어 그 다음에 주어부터 do까지는 앞에 있는 all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인데 원래 보어의 형태가 동사 원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앞에는 to가 이렇게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분열문 이렇게도 부르는데 필요 없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주어, 동사, 투동사의 이형식 구조인데 to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하는 모든 것은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얘를 묶어가지고 수식.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여기가 보어. 이렇게 보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s가 뭐뭐 하는 모든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뒤에 있는 동사 원형 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알겠습니까? All I can do is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study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세 번째 요거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친구들 다시 한번 할게요. make 쓴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니네들이 알아 몰라? 알잖아 그치? 근데 실제 문장에서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어? 자꾸 목이 갈라지는데 잠깐 계속 갈게요. make it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진목적어 형태로 투부정사 내지 대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 뜻이 뭐야? 만든다. 그 다음에 it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세요. 그것을 만든다. 형용사하기 혹은 형용사한 상태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즐겁게 만든다. 뭐를 즐겁게 만든 건데 뒤에 있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 해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다. make 다음에 it이 보여. 그러면 느낌이 한 80% 이상 와요. 슬쩍 뒤에 보니까 difficult, important 형용사야. 그럼 뒤에 거진 투동사 아니면 대절이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이구나를 바로 인식할 수 있으면 끝이라고. 알겠어? 이 개념이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문장에 나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필기하시고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what 주어 비동사인데 은근 해석 못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what 주어 비동사. 보시면 주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런 뜻인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뜨리면 끝이다. 알겠습니까? 자, 지우고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봐봐. 긴 문장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읽혀줘야 돼. 알겠어? 뭐라고? 자연스럽게 읽혀줘야 돼. 중간에 구문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쉬운 구문 포인트, 그 문장에 딱 그 포인트만 봤을 때는 쉬운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을 때 당연하다는 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알려주고 딱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라고 알겠어. 자, 가볼게. 몇몇 연구원들은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food science, 음식과학이라는 게 necessarily 반드시 뭐라고요? reductive, 환원주의적이라고요.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음식과학이라는 게 환원주의적이래. 왜냐면 전체 음식의 시스템이 중간에 쏘가 나오는 순간 뒤에 뭐가 있겠다. 아, 대시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쏘랑 대 사이가 가까우니까 쉬운데 좀 길어진 상황에서도 가능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묶어줄게. 왜냐면 전체 푸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해가지고요. 올 다음에 주어 can do야. 그러면 모든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 하는 것이니까 부셔버리는 거니까 시스템을 다운, 브레이크다운 부셔가지고 고립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왜 있겠어? 병렬이니까 뭐랑? 앞에 있는 브레이크가 되겠죠. 부시는 것이고 시스템을 쪼개서 고립된 파트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트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몇몇 연구원들에 따르면 음식과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환원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음식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시스템을 부셔서 고립된 파트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깔끔하게 대명사의 parts를 갖다가 대명사의 댐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잘게 나눠가지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when 뭐 할 때 nutrients 영양소들이 are studied 연구될 때 in isolation 고립돼서 연구가 될 때요. 우리는 무시하는데 뭘 무시합니까? vastness 광활함을 무시합니다. 그 광활함, 거대함을 시스템의 광활함 전체로서의 시스템의 광활함을 갖다가 무시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서 만들면서 make it 보는 순간 끝났죠. 쌤 뒤에 부사인데요? 뒤에 형용사 있겠지. 만들면서 그것을 극도로 뭐하게 어렵게 만들면서 뭐를 어렵게 하는데 투부정사 이하를 아는 것을 뭘 아냐면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니까 봐보세요 친구들.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주어 아니야. 그 다음에 비동사지. 그럼 주어가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뭘 아는 걸 어렵게 하냐면 어떤 any 특정 영양소의 효과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원래 이렇게 다 뭉쳐 있었을 때의 B의 역할을 알기 어렵다 이 말이겠지. 따로 분리시켜서 하니까 전체 섞여 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놀 때 어떤 친구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서로 섞여 있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음식과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환원주의적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각각의 부분의 합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전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환원주의적입니다. 왜냐면 전체 음식 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시스템을 쪼개가지고 고립된 파트로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트들을 갖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양소들이 고립돼서 연구가 되면 우리는 무시해요. 전체로서의 그 시스템의 광활함을 무시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더 큰 게 있는데 무시한다고요. 극도로 어렵게 만들면서요. 무엇을 아는 것을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효과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요. 그 시스템 내에서. 이 친구가 혼자 있을 때의 느낌만 보니까 전체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 뜻이랑 똑같은 거 사람으로 비유하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분이라는 게 친구들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런 뜻인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됐습니까? 지우고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여러분들아. 독해를 푸는 거를 보면은 가끔씩 선생님이 살짝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풀라는 대로 풀지를 않아요, 친구들. 뭐라고? 풀라는 대로 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피드백을 받는 게 크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넌 단어가 안 돼서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친구들? 일정 부분 팩트긴 하지. 특히 3, 4등급 이하 친구들은 팩트기는 해.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봐. 단어가 완성이 될 수가 있나, 친구들? 단어가 완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시중에 있는 거 다 외우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핑계는 모의고사 볼 때는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수능에서도 단어 때문에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단어가 완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부족할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지금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독해가 필요한 것인데, 풀라는 대로 안 풀고 단어는 모르고 이러니까 성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 무슨 핑계 됩니까? 구문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구문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봐봐, 친구들. 구문이라는 게 완성이 있어? 물론 단어보다야 그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영어 시험이 3시간, 4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분 동안 보는 것이고 독해는 45분 동안 28문제, 26개의 지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을 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읽어갈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에서 70%, 80% 쓰면 잘 쓴 거야, 실전에서는. 그래야 구문도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겠지만 연습할 때야 실전으로 가는 순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와 구문이 불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잖아. 그러니까 독해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독해마저 평가원의 본질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감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점수의 포텐셜을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야, 친구들. 여기에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떠보래. 야, 너 삐뛰기 할 거야? 아, 근데 평가원이 이러는 거야. 야, 평가원에서 독해를 익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트램블링 같은 걸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봐. 이게 독해랑 비슷한 이 효과를 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무 토막에서 뛰는 것과 트램블린을 달고 뛰는 게 같아 달라. 다르지 않습니까? 쌤,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두 다리, 내 도가니를 쏘여서 뛰어오르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평가원에서 도구를 줘. 트램블린 줘. 그럼 쓰라고요. 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풀어야지 내가 부족한 단어와 내가 부족한 구문을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면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 설치하는 게 귀찮나 봐.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래 편한 대로 내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면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응? 시키는 대로 하시면 나쁠 것 전혀 없다고요. 단어와 구문 열심히 해야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실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너 알잖아. 응? 그 한계를 뭘로 뛰어넘을 거야? 독해로. 트램블린을 줄 때 가지고 와서 뛰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제발 혼자 무릎 아프게 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주제 문제인데 일단 뭐 해야 돼? 연결사를 보시면 끝납니다. 여긴 친절하게 for example 여기랑 그 다음 마지막에 in other words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필자는 똑같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을 유심히 봐야 될 것이며 in other words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전부 다 주제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끝이야. 됐습니까? 읽었던 문장이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연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라는 게 반드시 그 환원주의적이래.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쪼개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야. 문제가 있는데 영양소들이 고립된 상태로 연구를 하면 우리는 시스템의 광활함, 그 전체의 시스템의 광활함을 무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효과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 읽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결합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 드링크를 먹는 그 결합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있으면 연구하기가 힘들다.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결합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개별적인 거에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결합이 되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즉 개별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결합했을 때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 철분을 스테이크에서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그것과 같이 마신다면 이것도 결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 그 간단한 추각, 뭐에 추가냐면 특정한 이 액체의 추가야. 어디에다가? 스테이크에다가. 이게 다른 영양학적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로 있을 때와 전체로 있을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have to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체의 과정을 이해합니다. 이팅의 전체적인 과정을요. 됐습니까? 끝났죠. 답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전체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됐습니까? 1번 안전성 확보됐고요. 2번 유통됐고요. 세 번째 구체적인 성분 표시됐고요. 네 번째 건강을 위해서 음식 섭취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한다. 4번 되겠고요. 체계적 분류 됐고요. 됐습니까? 4번 짚고 넘어가시면 끝이다. 됐습니까? 자, 29번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단어부터 하나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보시면 봐봐. 왓인데 우리가 뒤에서 한번 더 하겠지만 왓이라는 게 친구들아 봐봐. 봐봐요.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하는 것이지. 맞아? 그리고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으면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 얘가 이 명사가 주어로 쓰여가지고 주어 동사를 이끌고 오는 케이스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맞아? 봐봐. What I like야. 그러면 what 다음에 명사이고 뒤에 동사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맞아? 그런데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일 수 있냐면 what이랑 함께 걸리는 그러니까 what 명사, 그 명사로 쓸게. 명사로 쓰고 동사인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해석이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할게.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건 빼박 그냥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what 다음에 동사 있으면 100% 그냥 동사하는 거. what 다음에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 있으면 100%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what 다음에 얘가 명사, 동사 이렇게 있으면 얘 명사가 주어일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케이스일 때는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라면서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동사 D가 완전한 형태라면 요것은 뜻이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 D가 불완전하다라고 한다. 목적어 없다. 이러면 이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봐봐. What I like야. What 명사 동사지. 근데 뒤에 봐봐. like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요. 됐습니까? 반면에 완전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얘가 자동사야. 일형식 동사야. 아니면 수동태야. 그러면 어떤 명사가 뭐뭐 하는지가 맞겠다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그 케이스를 좀 보자는 거야. 알겠어? 가볼게. 일단은 지금은 명사로 표현했죠. what 명사 동사, what 명사 주어 동사야. 그러면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혹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예문을 보면서 접해야 돼요. 알겠어? 가볼게. 여기 봐봐. 어떠한 animals. 얘는 뭐야?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야. 어떤 동물들이 존재하는지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얘 뒤를 보니까 exist는 몇 형식이야? 1형식이잖아. 그러니까 뒤는 완전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동물들이 존재하는 지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내가 오늘 수업 들어올 때 오늘만큼은 되게 차분하게 수업을 해야지 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업 20분 만에 복이 나가고 있어 지금. 아무튼 됐습니까? 할 수 있어? 오케이. 봐봐. 보시면 so 그래서 문장은 쉬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도움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도움을 받고 있다가 되겠죠. 뭐의 도움이냐면 liver 강 아니고요. 간. 우리 장기 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로서의 간이냐면 게이트키퍼니까 문지기로서의 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컴마 ing면 뭐뭐 하면서가 되겠고요. 관리하면서 뭐를 관리하는 거냐면 what 명사 동사지. 맞니?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 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사 뒤를 보세요. enter 다음에 요 enter 뒤가 bloodstream 있죠. 들어간다. 어디에? 우리의 혈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 거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러면 이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야?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 지야? 하나 둘 셋. 그래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 지라고요. 이게 빠르게 돼야 돼. 뭐 할 때? 시험 볼 때. 알겠습니까? 다시 왔 다음에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 지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잽싸게 동사 뒤를 보세요. 동사 뒤가 불완전한 형태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 지라고요. 그럼 관리하면서 무엇을 관리하냐면 어떤 성분들이 우리의 혈류로 들어가는 지를 관리하면서. 됐습니까? 첫 번째 목적어, 이 매니징에 대한 첫 번째 목적어 됐습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하자. 첫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써줄게요. 이렇게. 지금은 what 다음에 명사 있고 주어 동사 있으면 빼봐. 어떤 화학물질을 우리가 제거하는지,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하는지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사실상 단어도 쉽고요. 아무 문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장이지만 따지고 봤을 때 처음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엄청나게 깊이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걸 봤을 때 당연하게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화학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게 쓱 들어와야지만 독해가 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간의 도움을 가지고 있다. 즉 받고 있습니다. 문지기로서의 간의 도움을요. 관리하면서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올지를 우리의 혈류에 그리고 어떤 화학물질을 우리가 제거할지 관리하면서 어디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네요.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텐데 문제가 겁나 쉽고요. 이 정도 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틀리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what이야? what. what은 별거 없지.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hat은 친구들아 뒤에 동사를 가지고 오거나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간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 빠져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하실 때 방금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컨셉은 뭐뭐 하는 것이나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위치를 봤을 때 이 들어가는 위치는 항상 명사가 들어가는 명사절의 위치에 들어간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하냐? 명사 자리냐 이 두 가지만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일단은 어법 풀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깔짝깔짝 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가 들어간 문장 정도를 한번 구조 분석 내지 해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우리가 우리의 스킨에 놓는 거니까 바르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봐봐. 왓절이 지금 주어에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푸트 다음에 지금 뭐 없어? 목적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사 자리이면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게 what의 특징이라고 됐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은 영향을 준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의 건강에. 그 다음에 s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앞에 s는 지우고 뒤에 s는 묶어서 뭐만큼 아니겠습니까? as 나오면 앞에 as 지우고 뒤에 as 묶어서 as 이하만큼. 됐어?
많이, just는 원급 강조 부사가 필요 없고요. 많이 영향을 줍니다. 뭐만큼? 아, 얘가 지금 전치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명사가 올 수 있는 명사절의 위치가 맞구나. 괜찮지? 우리가 우리 몸에 놓는 거니까 우리 몸에 먹는 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큼 바르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 자리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주어 있고 put 다음에 뭐 없습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오케이. 이게 정말 10초가 안 되는 시간에 쓱 들어와야 돼. 시험 볼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풀 수가 있다고요. 알겠어? 왓절은 일단 명사 자리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만사 오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it인데요. 봐볼까? 일단은 it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인지 아니면 them인지. 이게 거의 80% 아니면 혹은 itself인가?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대명사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이야. 가볼게. 우리의 간이 뭐 할 때 get rid of 제거하고 싶을 때 무엇을 사용할 수 없는 nutrient 영양소나 아니면 케미컬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메인 방식이야. 그럼 그건 뭐겠어? unusable nutrient or chemical이지. 그러면 얘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근데 헷갈리네. 좀 단수긴 한데 두 개잖아, 그치? 봐봐. A, O와 B는 수일치 뭐야? A, O와 B는 수일치가 무조건 B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상은 사용할 수 없는 영양소 아니면 케미칼 맞는데 여기서 수일치를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O와 뒤에 케미칼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it 괜찮지요? 됐습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비동사가 있다. 밑줄에 비동사라고 하면요, 그냥 무조건 수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Those nutrients, 이러한 영양소들인데 뒤에 that 나오니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이 in favor of, 좋아하는 거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간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영양소들은 방출됩니다. 잠깐만 친구들이요. 얘 복수 아니야.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re를 쓰는 게 맞겠네요. 싱겁다. 그죠? 4번 가겠습니다. 매니징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ing 형태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 형태 아니면 투동사 형태 그 마지막으로 동사 ed 형태 이렇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뭐인지 봐야 돼? 뭐인지? 아 그래요. 동사 자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ing 쓸 수가 있어 없어? 동사 자리가 아니면 ing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동사 자리인지 아님이 확실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pp인지 ing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의 도움을 받는데 뭐로서? 게이트 키퍼로서. 뭐 하면서? 아 잠깐만. 컴마 뒤에 지금 and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동사는 또 올 수가 있어 없어? 동사는 또 올 수가 없죠.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가 아니야. 그럼 매니징인지 매니지든지만 보시면 되는데 해석상 관리해 주면서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올지를 어떠한 화학물질을 제거할지를 관리하면서 아니겠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 패턴이니까 능동태 분사인 ing가 오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5번입니다. 지금처럼 수동태에 밑줄 긋는 건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한데 비동사 플러스 pp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일치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능동이야 수동이야의 태를 갖다가 확인해 주시면 끝이다. 알겠지요? 잠깐만. 기본적으로 친구들아 능동태의 동사는 뭐뭐 하다의 뜻이기도 하지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됐어?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는 미안 목적어 없이 뒤에 전명구 아니면 부사가 오지 않습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능동태 동사 뒤엔 목적어, 수동태 동사 뒤에는 그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갔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이 전명구 내지 부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케미컬이나 애디티브 첨가제인데요. 어떤 첨가제냐면 are in body product. 그 바디 제품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 물질과 첨가제.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얘를 또 꾸며주는데 대디아가 프로덕트를 꾸며주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are applied야. 잠깐만. 일단은 프로덕트를 꾸며주는 것이니까 비동사의 수일치 괜찮지. 맞아. 그 다음에 apply가 도포하다, 바르다 이 뜻이거든. 연고 바르다 할 때.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바르는 게 아니라 발려지는 거니까 의미상 be applied 괜찮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이 전명구가 있으니까 스킨에 발려지는 프로덕트구나.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그래요. 3번 찍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만요. 자, 32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야. 다 같이 나오네? 보시면 underdeveloped야. 무슨 말이야? developed가 개발이 된 거니까 developed country란 무슨 말이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under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지금 무슨 말이겠어? 저개발국이 되겠죠. 저개발국 쓰시면 되고요. what죠 동사인데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우리가 wh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뒤에 완전한 구도를 취하면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였고 what animals exist 어떤 동물들이 존재하는지였고 맞아. 동사가 있는데 뒤에 불완전한 구조야. what I like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없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었다고 됐습니까? 지금은 요 패턴으로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즉 뒤에 목적어 없는 패턴을 좀 볼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the sort of 명사가 되겠습니다. sort 당연히 소금 아니고요. 요거는 sort나 kind가 종류인데 그래서 하나의 느낌으로 그래서 일종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요. the sort of 명사, the kind of 명사, 일종의 명사 이렇게 이어가자고. 알겠지? 오케이,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길긴 길지만 쓱 읽고서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가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 이게 이 말이구나가 쓱 들어와야지 정확히 해석이 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우리 모두가 뭐에 친근하냐면 familiar, 친숙합니다. 뭐에 친숙하냐면 어떤 생각에 친숙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of the first,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세계. 잠깐만 친구들. 1세계, 3세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세계라는 개념, 3세계라는 개념에 친숙합니다. or 또는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겠지. developed, 개발된, underdeveloped, 저개발된, or less developed, 미개발된 국가들, 즉 LCDs 같은 그런 생각에 익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개념에 익숙하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펙트 효과인데요. 이런 이름들의 효과는 저개발국, 미개발국, 선진국 이런 이름들의 효과는 뭐냐면 is to highlight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친구들. what 이하야. 한번 봐봐. what 다음에 most countries of the world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apparently 동사야. lack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일 것이고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명사가 부족한지가 되겠지. 그런데 뒤에 뭐가 없으니까 뭐가 부족한지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부족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백히 부족한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요. 됐습니까? and 뒤에 celebrate야 뭐랑 친구야? 앞에 있는 highlight랑 친구지. 해석해보면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뭐를 축하하냐면 the sort of 일종의 진보를 갖다가 축하합니다. 어떤 발전이 되겠냐면요. that only a very small, 매우 작은 숫자의 국가들 많이 성취해왔던 그런 진보를 축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는 그 이름이 대부분의 국가들, 대부분의 후진국들과 개발도상국이 부족한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그런 발전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포인트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잘 꼼꼼하게 살피셔야지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넘어가.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이 참 재밌어요. 봐봐. 연결사 없고요. 보시면 딱 중간에 있으니까 먼저 볼게요. 그냥 rather than을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알레니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꿔야 돼. third word나 LCDs 같은 단어를 replace A with B니까 뭘로 바꾸는 것이냐면 덜 판단적이고 더욱더 descriptive, 묘사적인 설명적인 단어 majority word로 바꿔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친구들. 일단은 바뀌어야 하는 것은 third word나 LCDs일 것이고, 그러니까 바뀌어서 이제 뭐라고 하냐? 대체하는 것은 덜 판단적이고 더욱더 descriptive, 묘사적인 단어인 majority word 아니겠습니까? majority word. 그래서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바뀌어야 하는 것이야, 바꿔서 새로운 것이야? 당연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바뀐 이거 하는 것이니까 당근 빨간 색깔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요 third word나 LCDs 같은 용어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지요. 방금 우리가 문장에서 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끼워 넣으시면 끝이 문제였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rather than은 not이니까 뭐가 아닐까, 뭐가 부정당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얘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은 얘밖에 없으니까 헷갈릴 게 없긴 하지만 아무튼 문장 속에 있는 not이나 문장 속에 있는 rather than을 모르시면 반대로 답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심하시라고. 알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3세계 LCDs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단어에 친숙하냐면 이런 단어들에 친숙합니다. 이런 것들에 됐습니까? 그럼 특징이 뭔데? 아, 이러한 이름들의 특징, 효과는 뭐냐면 하이라이트 하는 거라고요. 뭐를 하이라이트 합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뭐 하고요? 하이라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룩했던 그런 것들은 칭찬해 주는 것이 이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빈칸에 넣으시면 끝이라고 됐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쌤이 늘 강조하는 빈칸은 별거 없다. 첫 번째 타겟팅. 뭘 그러니까 타겟팅 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연결사. 지금 없지만 세 번째는 뭐다? 기준 설정. 그러니까 이 타겟팅에서 어떤 걸 써야지라고 정한 다음에 본문 내에서 찾아가지고 기준을 설정하신 상태에서 뭐 한다? 보기에서 소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 과정만 잘 좀 익숙하게 가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1번 요거 하나만 하자. 봐봐. 1번과 5번에 뭐가 있냐면 make를 쓴 다음에 use of를 쓰거나 아니면 the most of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use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사용하다. Understand? Make use of, make the most of A라고 하면 A를 사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he most가 들어가면 A를 뭐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이런 느낌이 되긴 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use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보면은 making use of 활용하는 것 대신에 무엇에 국제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 대신에 무엇을 다수의 인류를 뭐의 관점에서 그들이 부족한 관점에서 잠깐만요. 다수의 인간들이 누굽니까? 저개발국, 미개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관점이래. 있었어. 있지요. 왜? 아,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한데요. 대부분의 국가들, 다수의 국가들이 부족한 것을 하이라이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요? 이런 용어들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그대로 2번 쓰시면 되겠다. 3번 가겠습니다. 이해하는 건데 왜 이러한 국가들이 더 강력한지, 강력한 거 이런 거 상관없고요. 의존하는 것인데 국제적인 뭐에 도네이션 몇 말입니까? 안녕이고요. 이용하는 것인데 그들의 자원 안녕이고요. 답은 2번 그대로 갖다 쓰시면 끝이다. 타겟팅을 하고서 눈에 보이는 걸 쓰되 부정어는 좀 주의하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장문독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리부터 해볼게요. 잘 봐봐.
헷갈릴 수 있는데 친구들 얘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다시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잠깐만 그러면 이건 뭐야? in order not to는 뭐야? 얘는 뭐야? 헷갈리죠? 잠깐만 얘가 투동사를 부정하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지. 않기 위해서. 맞아? 인정? 오케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를 다 부정하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써 일단. 를 부정하는 거니까 가 아니라 이 뜻이야.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퀄리티인데요. 이게 품질 다 알아. 퀄리티 이거 말고 속성이랑 특성 요 뜻을 좀 기억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요 뜻을 잘 기억하셔야지요. 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얘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친구들? 세 번째가 for the sake of인데요. 이것은 뭐뭇을 위해서, 뭐뭇을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끝이고 실질적으로 the sake of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for 뜻이 뭐뭇을 위해서니까. 알겠습니까? 마지막 dualis인데 이거는 지루함 혹은 사람이 좀 멍청한 거 우둔함이라고 할게요. 우둔함 이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끝 됐습니다. 넘어가!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단 말이지. 보세요. savage면 야만인이죠. 야만인은 recalled 회상합니다. 무엇을 yesterday's struggle 어제의 싸움을 회상합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동물과 싸웠던 것을 회상합니다. not in order to야. 무슨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면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연구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뭐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 전명고 슬쩍 들어갔고요. 뒤에 study에 대한 목적어 품질 말고요. 그 동물의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혹은 not for the sake of야.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how better to fight tomorrow.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나데이 법비 구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탈출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요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서 뭐로부터요? dulis 지루함으로부터. 오늘날의 지루함으로부터요. 뭐 함으로써 forgetting 잊어버림으로써 사건을 어제의 사건을 잊어버림으로써 오늘의 지루함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야만인은요. 어제의 싸움을 회상합니다. 그 동물과 싸웠던 것을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 동물의 특성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지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지루함으로부터요. 뭐 함으로써 어제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됐습니까? 지문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냥 주제를 본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man lives 사람들은 사는데 not 뭐가 아니냐면 잠깐만요. 들판의 짐승들 같이 어떤 게 아니냐면 단순히 피지컬한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in the world 어떤 세상이냐면 신호와 상징이 가득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봐봐. 피지컬이라는 것은 뭐랑 반대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신호와 심볼과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니까 여기서 얘와 반대되는 거. 상징의 반대가 피지컬이니까 괜찮죠? 됐습니까? 돌이라는 것이 예신데 단지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부딪힐 수 있는 단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머니먼트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죽은 조상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단단한 그 돌에 지나지 않고 즉 피지컬에 지나지 않고 이게 사인이나 심볼에 뭐일 수 있다. 기념비적인 상징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런 것인데 that mercy 이렇게 지어주는 것,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것은 뭐 사이에 짐승들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인간이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존하거나 기록하면서 그의 경험들을
그러니까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멘탈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됐습니까? 그렇구나. 좋아. 계속 가볼게요. Revival, 이렇게 소생시키는 건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그러나 글자 그대로가 아니래.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가볼게요. 계속.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기억한대.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때문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때문에 즐거우니까 기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라는 게 회상이 됩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기억이 더해주니까 그 현재에 뭔가 더해주는 의미를 가지니까 떠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억의 그 주요한 어떤 라이프, 생명, 특징 이런 것들은 감정적이에요. 뭐라기보다 실용적이기보다는요. 어때?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말 맞지? 감정적인 거, 실용적인 거니까. 근데 맞아? 읽어볼까? 야만적인 인간은 어제의 싸움을 갖다가 회상합니다. 동물과요.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가 실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혹은 싸움을 어떻게 잘할까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루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루함을 탈출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친구들, 당연히 감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늘의 지루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뭐 함으로써 어제의 사건을 뭐 함으로써 아니 기억한다며.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구나. 기억의 특징은 감정적입니다. 어제의 싸움을, 동물과의 싸움을 기억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동물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루하니까 어제의 싸움을 회상하면서 즐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제 호랑이를 잡았지 이러면서요. 됐습니까? 답은 forgetting 틀리고요. 바꾸면 regaining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regaining 얻기 위해서 그 어제의 사건을 얻음으로써, 다시 한번 떠올림으로써 오늘날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서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렇구나. 기억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현재의 의미를 더해주니까. 그래서 그 약간 꼰투더대 분들께서 약간 옛날 얘기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자기의 지금을 미화시켜주니까. 그런 얘기죠. 감정적으로. 계속 가볼게요. 기억이라는 게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그 싸움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기억이 싸움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위험, 지금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일이니까 걱정 없이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을 리바이브 생각하고 소생시키고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향상시켜줍니다. 현재의 순간을 향상시켜줍니다. 내가 어제 누구랑 맞짱 떴는데 내가 이겼어 라는 것이 지금의 나의 순간을 향상시켜 준다고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요. 됐습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으니까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번. 왜 사람이 revive 생각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까요? 메모리를 왜 쓸까요? 현재의 의미를 더해주면서 뭔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답은 1번 괜찮고요. 2번. 기억에 왜곡 없었고요. 회피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이 강화시킨데 무엇을 오래된 기억을 이런 것들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신호와 상징을 사용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상상시키기 위해서. 됐고요. 소재가 아니니까. 감정이 학습과 메모리에 끼치는 영향력,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얘는 4번. forgetting이 아니라 regaining이었다까지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네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문제를 자기의 그 느낌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놔. 그 상태에서 최대한 그 평가원의 느낌, 평가원의 코드를 입힌다는 생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푸시면 실력이 분명히 늘 거라고요. 그 는 실력을 가지고 시험장 가셔야지 그냥 본인이 하던 그 가락으로 가시면 그 한계에 부딪히는 단어, 한계에 부딪히는 구문에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그 점수의 역전을 위해서 독해가 필수적이니까 반드시 지금부터라도요. 독해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문제 풀 때 생각을 계속 하라고요. 그래서 그 트램블린 위를 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의 급상승을 이뤄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